자, 코드펜을 보고 있고요. 타이틀은 자바스크립트의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최적화라고 되어 있군요. 자, 여기에서 여기 클릭미라는 요소들이 있어요. 클릭미라는 게 뭐로 되어 있나? 네, 클릭미라는 게 클래스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btn, btn primary, btn1에서 btn은 요 둥근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고, btn primary는 이렇게 파란색을 만들어주는 거고, btn1은 그 많은 것 중에서 얘만 선택할 용도로 클래스명이 1, 2, 3, 4가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참고로 뭐가 로드가 되어 있냐면 부트스트랩이 로드가 되어 있어요. 부트스트랩이 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틀과 기본적으로 리스트의 모양과 버튼의 모양이 이것만 쓰면 작동을 한다고요. 세팅에 한번 가볼게요. 세팅에 CSS 탭에 가보십니다. 세팅에 CSS에 가보면 부트스트랩의 337 버전의 CSS가 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버튼이나 이런 모양을 내가 CSS에서 보면 CSS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모양으로 이런 패널의 모양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미리 짜있는 걸 빌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누구를 클릭하면 할 일을 해보고 싶냐면 얘를 클릭하면 할 일을 해보고 싶어요. 요거 그죠? 자, 얘를 클릭하면 할 일 해서 스크립트에 가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명 btn1 얘를 클릭하면 이니까 클래스명 복사했고요. 스크립트 탭에 오시고요. CSS 아닙니다. 스크립트 탭에 오시고 얘는 세팅에 좀 잠깐 가볼까요? jQuery를 쓸 준비가 돼 있던가 볼게요. 세팅에 자바스크립트에 가보면 jQuery 라이브러리가 이미 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jQuery의 문법을 써서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jQuery를 이용해서 요소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사인과 따옴표 안에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으로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소를 $사인 안에 작은 따옴표 안에 클래스명 btn으로 요소를 선택을 했어요. 됐나요? 얘한테다가 무슨 이벤트가 생기면, 클릭 이벤트가 생기면 클릭하면 할 일, 이벤트 설명하면서 했던 부분이긴 한데 또 리바이벌을 하는 겁니다. 자, 클래스명 btn1을 클릭을 하면 할 일이래요. 클릭을 하면 얘의 백그라운드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얘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기 했어요. CSS 속성 중에서 백그라운드의 무슨 속성? 컬러 속성을 뭐로 바꾼대요? 레드로 바꾼대요. 클릭을 해보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건 아무 오류 없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쟤를 클릭하면 색깔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바뀌고 있어요. 하등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속도 문제가 있어요. 속도.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일을 시키는 거냐면 브라우저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JS 파일이 브라우저한테다가 아까 여기 위에서 내용 중에서 클래스명 btn1을 찾아서 만약에 걔를 클릭을 하면 이 화면에서 클래스명 btn1을 찾아서 걔의 CSS 속성 중에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로 바꿔라고 한 거라고요. 클래스명은 언제 쓰죠? HTML에서 클래스명은 언제 쓰냐고요.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에만 쓸 수 있는 겁니까? 또는 하나 이상에다가 동일한 효과를 주려고 쓰는 겁니까? 그죠? 하나 또는 하나 이상에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브라우저가 얘는 이 페이지에서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명을 찾는 게 빠를까? 아니면 이 버튼이 여기에서 유일무이하게 써보면 id가 있으면 그래서 btn1이라는 id가 있으면 id는 브라우저가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이 페이지에서 하나뿐이 없다는 전제가 있죠. 그죠? 클래스명으로 쓰는 것보다 id를 쓰는 게 얘를 훨씬 더 빨리 불러온다고요. 두 군데 바꿨습니다. 다시 클릭하고 보면 당연히 빨간색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도. 클래스명으로 내 있는 녀석과 id로 선택한 녀석이 1대1로 있고 둘 다 동시에 클릭 딱 하면 우린 눈 깜짝할 사이에 레드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게 더 빠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id를 찾는 게 조금 더 빠르다고요. 그렇다고
HTML에다가 id를 나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id는 어쨌든 어디에 우리가 id를 쓰는 케이스는 딱 한 군데뿐이 두 군데뿐이 없어요. 내부에서 링크를 걸 때와 그죠? 그리고 폼 작성할 때 라벨과 인풋을 쌍으로 연결할 때 그때만 id를 쓴다고요. 그 외에 id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낫지만 요소를 불러올 때 jQuery가 요소를 불러올 때는 id가 클래스명보다는 조금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사항을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보면 다시 뒤로 돌려볼게요. btn1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찾는 게 빠를까? 아니면 얘의 부모를 지정을 해서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컨테이너 섹션 1 안에 있어요. 섹션 1 안에 섹션 2에도 btn이 있고 섹션 3에도 btn이 있다고요. 그러면 섹션 1 안에 btn이라고 해서 점 찍고 이렇게 자식 요소라고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아까 뭐만 불러왔을 때 btn1만 불러왔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요. 그럼 어디를 안 찾아요? 섹션 2를 안 찾는다고요. 브라우저가. 아까는 섹션 2까지 다 찾는다고요. 분명히 클래스명이니까 한 군데 이상에 썼을 거지. 그러니까 다 찾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섹션 1에서만 찾는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아까보다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요. 자, 그냥 클래스명 btn1으로 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줄여서 누구 안에 누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브라우저가 이 스크립트를 해석해서 해당 요소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요. 그죠? 자, 플러스 얘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녀석인 줄 알아서 걔를 클릭하면 얘가 바뀌는 거래 라고 해서 눈으로 바로 알 수 있지만 얘를 해석해서 이걸 해석해서 브라우저에다 효과를 만들어주는 브라우저는 이 녀석이 이 녀석인지 모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섹션 1 안에 btn을 클릭하면 우리는 클릭한 그 녀석이 이 녀석인지를 알지만 브라우저는 모른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는 방법은 얘를 뭐로 만들어 버리면 변수로 만듭시다. 윗줄에다가 변수 btn이라는 변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섹션 안에 btn1이라는 클래스명을 btn이라는 변수로 담았으니까 이제 얘한테 일을 시킬 일이 있으면 변수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클릭을 하면 잘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요. 변수로 지정을 해주면 다음부터는 이제 이 녀석을 찾을 때는 내가 얘만 부르면 얘를 찾는 줄 알아? 잘 저장해놨다가 얘 이름으로 하면 그 녀석이니까 걔를 클릭하면 걔의 CSS를 바꿔라고 할 수 있겠다고요. 이렇게 변수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 얘가 우리가 뭐가 로드돼 있다라고 했냐면 얘가 부트스트랩이 로드돼 있다라고 했어요. 부트스트랩이 로드돼 있어서 지금 HTML을 보면 나중에 이제 부트스트랩을 설명을 할 거지만 부트스트랩은 반드시 지금 요 섹션 1 좀 열어볼게요. 섹션 1에 보면 얘가 한 블럭을 다 쓰면서 그리고 이 안에 얘가 이 작은 구간 스몰 디바이스에서 12컬럼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로우라는 게 있고 로우라는 거 안에 12컬럼을 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H1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 타이틀 하나를 가로배를 하는데 3중으로 되어 있다고요. 하등 쓸데없이. 그러면 얘도 HTML 구조가 쓸데없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이 이게 어디 안에 컨테이너 안에서 섹션 1 안에서 섹션 1이 어디냐 잠깐만 로우 필요 없고 div도 필요 없고 h1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 얘가 하나로 그냥 있을 수 있다고요. 아까하고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그죠? 밑에 것도 보면 컬럼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은 가로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얘는 더 줄일 방법은 없어요. 부트스트랩을 쓰는 이상 이 녀석이 만약에 얘를 플롯 레프트를 걸면 얘한테서 클리어 픽스를 해주는 녀석이 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HTML도
쓸데없이 복잡하게 짜지 말고 간결하게 짜란 얘기예요. 그래야 누가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요? 이 스크립트가 해당 요소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요. 변수를 지정해서 가져왔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걸 또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 네, 얘를 뭐로도 바꿀 수 있어요? this로 바꿀 수 있죠. 좀 전보다 이 this로 바꾼 게 훨씬 더 또 빨리 불러옵니다. 클릭한 그 요소를 this로 받아와서 조금 더 빠르게 해당 요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his를 쓴 거에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이번에는 to btn2 id btn2가 어디 있냐? 두 번째 거를 컬럼 2 안에 있는 걸 볼게요. 컬럼 2 안에 클래스명 btn2가 있네. 클래스명 btn2 얘 볼게요. 어디 안에 섹션, 여전히 섹션 1이군요. 섹션 1 안에 있는 btn2 똑같이 변수로 요번에는 btn2라고 하고 얘도 2라고 할게요. btn2 2라고 했어요. 됐나요? 자, btn2를 클릭을 하면, 얘를 클릭을 하면, 좀 전엔 얘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지만 이번엔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말고도 더 다양한 걸 바꿔볼까 합니다. btn2를 클릭하면 할 일 또 써볼게요. 변수명 btn2를 클릭하면 할 일 해서, 자, jQuery에서 요소의 CSS를 바꾸는 방법은 물론 위에서 한 것처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효율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하나 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this라고 하고 얘의 CSS 속성 중에서 background의 color라는 속성을 줄여서 안 쓰고 풀어서 썼어요. 옐로우로 바뀌게. 색깔 바꿔볼게요. 또 얘를 this로 받아오고 이번에는 CSS 속성 중에서 color의 속성을 블루로 바꿔볼게요. 클릭을 하면 크기도 바꿔볼게요. 또 this로 받아와서 CSS 속성 중에 하이트를 100픽셀 해볼게요. 클릭. 자, 지금 어떻게 짜면 효율적일까를 this의 관점에서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클릭해서 바뀌는 거 확인이 됐나요? 자, 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걸 그대로 주석 처리하고 얘를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하는 걸로 수동으로 입력할게요. 자, 저렇게 하는 게 빠를까? 아니면 지금 얘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btn2를 클릭하면 클릭한 그 요소를 찾아서 CSS를 바꾸라고 하는 거고, btn2를 클릭하면 클릭한 그 요소를 찾아서 그 요소를 this로 받아서 하라는 거고, 얘도 클릭한 그 요소를 가져와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한테 또 클릭을 하면 얘 클릭한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을 찾아서 또 클릭한 그 녀석을 찾아서 라고 한다고요. 이걸 요거 자체도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아래 풀고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요. this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고 이렇게 해봅니다. 자, 클릭한 그 녀석을 바꿔, 클릭한 그 녀석의 CSS를 바꿔, 클릭한 그 녀석의 CSS의 하이트를 바꿔라고 하는 것보다, 자, 클릭한 그 녀석은 앞으로 얘도 이제 요 녀석의 변수에 담을게 라고 하고, 뒤에서는 이제 this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위에 거보다 아래 게 훨씬 더 빠르게 저를 처리해 준다고요. 클릭한 그 요소의 CSS의 백그라운드를 바꿔, 클릭한 그 요소의 컬러를 바꿔 라고 하는 것보다, 자, 클릭한 그 요소는 앞으로 this라고 할게, this의 색깔을 바꿔, this의 컬러를 바꿔, this의 하이트를 바꿔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요. 계속 this를 쓸 거면.
이해됐습니까? 속도 면에서 아래에 있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요. 그러고 얘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죠. 얘도 이렇게 각각 쓸 게 아니라 얘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것도 여기까지 주석 처리를 하면 얘를 다시 밖으로 풀어서 써보면 CSS를 이렇게 각각 쓸 게 아니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였죠. 그죠? 하나로 어떻게? 중괄호로 합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중괄호 아래에다가 하나의 항목으로 써 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뭐라고? 옐로우 콤마 그냥 컬러가 뭐라고요? 블루 콤마 하이트가 뭐라고요? 100픽셀. 결론적으로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를 변수로 담아 놓으면 얘의 나중에 5까지 얘의 CSS 속성까지 이렇게 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줄어들어 라고 해서 얘한테다 뭐까지 거는데도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거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 속성값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바꾸면 되겠죠. 하이트가 주는 걸로만 해볼게요. 클릭하면 이게 시간을 재서해야 되겠구나. 여자가 바로 쓰면 안 되겠네. 어쨌든 얘를 가지고 다른 일을 시킬 때 디스로 불러오면 아까 어떻게 불러온 거보다 이렇게 불러온 거보다 훨씬 더 효율이 높은 코딩이 된다고요.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2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자바스크립트 jQuery 최적화 파트 2를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와 CSS의 애니메이션,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거는 방법이 CSS로 하는 방법과 자바스크립트 또는 jQuery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그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누가 바뀌는 걸로 한번 해볼 거냐면 요 메뉴의 높이가 지금 바뀌는 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마우스에 올리면 색깔이 높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자, 지금 CSS를 보면 LI에 호버했을 때 하이트를 50으로 늘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얘는 CSS로 이렇게 늘렸다고요. CSS에 가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CS로 되어 있는 걸 잠깐 지우고 여기에서 LI에 호버했을 때 높이가 50으로 바뀌는 걸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합니다. 컨트롤 슬래시에서 주석 처리해 주세요. 그럼 마우스를 올리면 이제 안 늘어나죠? 자, 저거를 우리가 뭐로도 할 수 있겠냐면 자바스크립트든 jQuery든 할 수 있겠다고요. 이번 jQuery를 한번 써볼게요. 어디에 마우스를 올리면 홈 메뉴 ID 메인 메뉴 안에 LI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할 일입니다. jQuery가 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jQuery 문법을 한번 써볼게요. 누구 ID 메인 메뉴 복사했고요. 그 안에 자식 요소 중에 누구 LI에다가 마우스가 올라오면 할 일. 온 메서드를 쓴다라고 하면 마우스가 오버되면 할 일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얘도 줄여서 그냥 마우스가 오버되면 할 일 해서 이렇게 작성하고 있다고요. 그쵸? 펑션의 오타. 네, 오타입니다. 땡큐. 네. 됐나요? 자, 마우스를 올리면 얘 높이가 늘어나게 하겠대요. 얘 높이가 50으로 늘어나게 하겠대요. 얘가 50으로 늘어나도 다른 애들이 반응이 없는 건 아마도 얘한테 LI에 하이트가 바뀌는 과정이 걸려고 되어 있고 뭐 특별히 설정 없네. 그냥 얘 높이만 바뀌는 걸로 해볼게요. 자, jQuery에서 요소에 애니메이터를 거는 문법은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했으면
그 A가 선택자라고 하고 대상이라고 하고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얘의 속성 CSS의 속성 값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바뀐다고 하면 또 속성 값 이렇게 하고 이 중과 다음에 시간이 있고 이징이 있고 끝나면 할 일이 있죠. 저 시간 동안 속성이 다 바뀌면 끝나면 할 일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요. 물론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중간중간마다 할 일이란 것도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문법은 이렇단 말이죠. 그죠? 마우스가 올라간 그 녀석이니까 이 마우스 오버의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을 우리가 좀 전에 뭐로 가져온다고 했습니까? this로 가져온다라고 했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얘도 변수로 잡아서 어떻게? 변수로 이런 식으로 this로 잡아서 쓴다라고 했었죠 좀 전에? 그걸 그대로 좀 확인을 해보면 얘한테다가 어쨌든 뭐 한다고?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얘의 속성 중에 무슨 속성? height라는 속성의 밸류를 몇으로 바꿔요? 50으로 바꿔보겠다고요. 특별 단위를 안 쓰면 걔는 픽셀이 됩니다. 마우스를 올려 볼까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줄어들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안 줄어드는군요. 다시 그러면 마우스가 나가면은 여기서 문장을 끊지 않고 체인 메서드를 이용해서 마우스가 어떻게 하면 아웃 나가면 할 일 다시 원래 높이로 줄어들어 라고 써봅시다. 원래 높이가 몇이었는지 모르겠네. 원래 높이는 몇인가? 40이었군요. 원래 높이 40으로 줄어 라고 해볼게요. 마우스가 들어오면 나가면 막 스쳐 지나가면 얘가 잔상이 남죠? 그죠? 제가 이렇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작동을 할 거니까 애니메이션은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스탑 하던 일을 멈추고 기본값이 true니까 true라고 안 써도 되겠고요. 얘도 똑같이 넣읍시다. 자, 마우스를 올리면 높이가 이렇게 시간까지 좀 넣을게요. 너무 굼뜬다. 300 0.3초에 걸쳐서 늘어나라고 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구현한 거와 좀 전에 CSS로 li에 호버했을 때 걔의 높이를 바꿨던 거랑 어떤 게 더 효율적일 거냐를 묻는 겁니다. 어떤 게 효율적으로 보입니까? 아까 CSS 볼까요? CSS는 뭐만 하면 됐었어요? 네.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요. 그죠? CSS 몇 줄 입력했습니까? 나눠 썼으니까 세 줄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만큼 쳐서 구현할 걸 지금 스크립트를 얼마나 쳤어요? 이렇게 많이 쳐서 구현했다고요. 코드의 양만 보더라도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CSS가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움직이는 속도를 잘 보세요. 움직이는 속도를 보면 자바스크립트, 저 jQuery를 움직이는 게 조금 더 굼뜹니다. 얘를 다 주석 처리하고 CSS의 주석을 다시 살려볼게요. 예. 주석을 지우고 다시 한번 봅니다. 마우스를 올려 볼게요. 지금 이 CSS로 움직이는 거와 자바스크립트로 움직이는 거가 어떤 게 더 조금 더 부드럽고 빠르냐면 CSS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빠르다고요. 이게 어디에서 더 치명적으로 차이가 나냐면 성능이 떨어지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기기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PC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예,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지만 왜 차이가 나냐면 CSS의 이 애니메이션은 어디서 작동을 하냐면 이 애니메이션은 GPU에서 처리를 합니다. GPU라는 건 그래픽 카드 선에서 처리를 한다고요. 즉 어디까지 안 간다는 얘기냐면 뇌인
CPU까지 안 가요. 네, CPU에서 안 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럼 누가? 얘가. 이 스크립트로 짠 이 녀석은 어디서 작동을 하냐면 GPU가 아니라 CPU에서 작동을 합니다. 얘가 어디에서? CPU에서. 두뇌격인 이 컴퓨터의 뇌격인 CPU에서 처리를 한다고요. 사람 몸으로 치면 얘는 머리까지 안 오고 만약에 팔에 누군가 팔탁 치면 그냥 순간적으로 손이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그 팔선에서 얘에서 해결이 되는 거지 머리까지 안 와요. 시간이 안 걸린다고요. 근데 이 녀석은 반드시 CPU까지 가서 거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요. 요게 조금 더 느립니다. CSS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다 작성을 한 다음에는 이 스크립트가 굉장히 길 수 있어요. 그죠? 저 스크립트를 이렇게 하면 스크립트가 여기에 엔터 때리고 여기 공백이 있고 여기도 공백이 있고 여기도 공백이 있고 여기도 공백이 있습니다. 여기도 공백이 있고요. 하지만 컴퓨터는 얘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저 공백 하나도 없이 그냥 쭉 이어서만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면 얘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저 공간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이트 하나 들어가 볼게요. 얘가 아직 있나 모르겠는데 jscompress.com 들어가 볼게요. jscompress.com 들어가 봅니다. 여기에는 코드를 붙여넣기 해서 줄여주기도 하고 파일을 업로드해서 줄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드를 지금 그냥 코드를 넣어서 한번 바꿔볼게요. jscompress.com에 오셨습니까? 들어오셨나요? 자, 여기에다가 뭐를 우리가 작성했던 이 코드를 복사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얘를 컴프레스 압축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붙여넣기 했어요. 넣었나요? 압축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한 줄로 공백 하나도 없이 만들어준다고요. 이러면 훨씬 더 스크립트가 가벼워질 거라고요. 얼만큼? 거의 47%를 줄였대요. 거의 반을 줄여준다는 얘기라고요. 왜냐면 다 작성을 한 다음에는 저렇게 한 줄로 여기에서 압축을 해버리면 사이트가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부포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나 같은 채용 담당자는 스크립트까지 다 볼 건데 스크립트를 이렇게 해버리면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친구가 그럴 거 아닙니까? 요건 실무에서 이렇게 하시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제 이 업계에서 조금 더 능숙해지면 나중에는 저 코드가 어글리파이라고 해서 갑자기 스펠링이 어글리파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 코드 자체를 아예 암호화해 버립니다. 못 읽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이 간혹 사이트 벤치마킹 할 때 얘는 소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모든 사이트는 다 우리가 소스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네이버만 가보더라도 F12 눌러서 얘들의 소스에 가면 얘와 연결되어 있는 스크립트들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다고요. 열어보면 JS 폴더 안에 이런 JS들을 얘들 다 줄여놨네. 얘들도 하나로 다 줄여놨군요. 못 읽게. 그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아예 이게 외계어로 아예 바꿔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돌린 거예요. 어글리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돌린 겁니다. 그렇죠? 여기 봤더니 지금 얘들도 이런 식으로 이거 풀어서 다시 다 풀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드들을 조금 더 용량을 줄여서 빠르게 하는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